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ITQ 엑셀 2020년 2월 A형 1교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엑셀을 키시게 되면은 시트 3개가 있을 거예요. 시트 3개를 Shift 눌러서 다 잡아주시고 A열 오른쪽 클릭, 열 너비를 1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시트 2를 마우스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 시트 2는 제2작업, 시트 3은 제3작업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요 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1작업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그 표가 B4부터 J14까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B4부터 J14를 범위를 먼저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핑을 이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품 코드고요. 자,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소문자 유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E-0012 엔터, B 알파벳 오적, 그 다음에 하이픈 2101.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병합시키는 칸도 일단은 우리가 작성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위로 올라갈 때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는데요. 미리 저는 범위를 잡고 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자동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시험 시간을 단축시키는 하나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상품명부터 해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 얘도 계속 쭉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엔터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해서 복지용구, 보장구, 환자식.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앞 글자만 쓰시면 자동으로 이제 뒤에 글자가 자동 붙여서 나와요. 그래서 복, 엔터, 보, 엔터, 보, 엔터, 환, 엔터, 환, 엔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계속 엔터로 넘어가고요. 구매자 수. 자, 구매자 수 같은 경우는 숫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엔터로 넘어가고요. 판매 금액. 자, 글자 두 줄 이상 쓸 때는 키보드로 Alt 엔터죠. 그래서 가로 열고 단위 콜론 1 가로 닫고. 자, 얘도 역시 숫자만 씁니다. 그 다음에 X선 들어가는 거는 조금 다를 거고요. 그래서 계속 엔터로 넘어가고, 재고량 Alt 엔터 단위 콜론 2A 괄호 닫고 엔터. 자, 815 1 2 3 2 이런 식으로 얘도 숫자만 씁니다.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병합시킬 칸이긴 한데요. 그래서 얘도 작성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띄고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 엔터. 상품명 한 다음에 얘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적어야 되는데 얘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되면은 얘를 선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타이핑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엔터 써서 올라가서 입구를 치고요. 자, 입구 같은 경우는 날짜인데요. 저는 날짜를 조금 빨리 쓰려면 앞에 2019, 그러니까 2019년도 할 때 앞에 있는 20은 타자로 치지 않습니다. 그냥 줄여서 19-05월 5월도 마찬가지로 05가 아니라 그냥 5-12 하게 되면은 엔터 쳤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프레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얘도 1-20 이런 식으로 작성할게요. 그 다음에 엔터로 넘어간 다음에 재고 순위 키보드로 여기서 엔터가는 탭입니다. 탭 B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여기 아래 칸만 마우스 딸깍해서 구매자 수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작성이 끝나면은 전체 한번 잡아가지고요. 그래서 글자체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로 하라 되어 있고요. 정렬은 숫자나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로 정렬한대요.
그래서 저는 먼저 굴림 11을 해놓고 전체를 먼저 다 가운데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있으시면 여기서 글자 굴림 엔터 11은 이미 돼 있고요. 가운데로 옮기고 제가 다음 테두리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그냥 일반 테두리인데 얘랑은 굵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빨리 처리하시려면 이 표 전체를 이미 잡았을 때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이 상태로 굵은 상자 한번, 그 다음에 요렇게 안쪽만 파고들고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한번 주시면은 요게 요 완성본이랑 똑같은 테두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이제 칸을 병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여기서부터 3칸,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2칸, 요렇게 해서 3칸을 합쳐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는 처음에는 그냥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부터가 컨트롤 눌러서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아래로 요렇게 다시 하나 둘 셋 칸 요렇게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중간에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가 여기 판매 금액이 있는데죠.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잡아놓고 병합을 시킵니다. 자, 병합을 시킨 다음에는 이제 글자가 잘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회계서식 컴마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해줄게요. 우선은 여기 글자가 잘리기 때문에 C열하고 D열 사이에 보면 여기 19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우스로 2번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엑셀에서는 열너비가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숫자 들어가는 부분은 잡아서 오른쪽 정렬시키고 컴마 찍어 놓겠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X선, 요 궤선이 들어가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얘는 물론 단축키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엑셀에서 셀 서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는 나는 이 단축키가 싫다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들어가셔서 테두리 부분에 얘 한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 방법 말고는요, 이 대각선 주실 때 이 대각선 방향으로 마우스로 딸깍 하셔도 이렇게 선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요 누르실 때 잘 누르셔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선이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셀 서식으로 여기를 요렇게 한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들어가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글꼴 굴림 10을 했고 정렬도 다 이제 완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하셔야 되는데 도형이 보면은 육각형 도형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육각형 도형을 1, 2, 3행이 있는 데다가 요만큼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넣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높이가 작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높이 조절을 해놓고 우리는 좀 도형을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서부터 요까지에 대한 핵높이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한 대략 약 25 정도 주면은 적당한 핵높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25는 아니어도요, 비슷하다 그러면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5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행부터 3행을 요렇게 머리글로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핵높이를 25 하고 엔터를 치면은 25만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 상태로 자, 이제 육각형을 찾아 넣어야겠죠.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보시면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각형이니까 그래서 마우스 올리면은 이렇게 기본 도형 쪽에 육각형이라고 뜨고요. 육각형을 여기서부터 해서 한 약 G열 못 가서까지 잡아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내려주고 글자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컨트롤 A 블록 잡아서 자, 조건에 보면은 굴림 24의 검정 그리고 굵게 하라 되어 있고 채우기 노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홈 탭에 굴림 엔터 크기 24 엔터 그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노랑,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까지 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정렬까지. 그리고 이게 글자가 혹시라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건 그 너비가 좁아서 그러니까 너비를 이렇게 넓혀주시면은 다시 글자가 한 줄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빠뜨려 먹는 게 여기만 읽고 가시다 보면은 얘를 많이 빠뜨려 먹어요. 특히 바깥쪽 그림자, 요렇게 그림자를 많이 빠뜨려 먹는데, 그래서 그림자를 반드시 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서식의 도형 효과, 그림자에서 여기서 오프셋 오른쪽, 그러니까 모양만 봐도 오른쪽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 올리면 얘가 오프셋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주면은 상단 도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고 카메라나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셀에도 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하시게 되면 나중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아니라 엑셀에서 요 표랑 좀 멀리 떨어진 부분에다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결제란 만드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면 저는 이렇게 해요. 세로로 하나, 둘, 세 칸을 잡아주고요. 그 상태로 키보드 컨트롤 눌러서 두 칸씩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을 뗀 상태로 홈 탭에 왔을 때 여기서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서 합쳐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잡아서 글자 일단 굴림으로 줄게요. 굴림 11, 그 다음에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하게 되면 이렇게 형태가 완성이 되죠. 그 상태로 여기 너비만 조금 줄여가지고 요 문제지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것도 그 결제란도 너비나 높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눈대중으로 비슷하게만 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너비 얼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높이 얼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교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시험만 통과한다고 봤을 때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눈대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글자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확 Alt Enter In, 그 다음에 담당, 대리, 과장 적어주시고 여기는 글자를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냥은 옮길 수가 없고요. 얘는 아직 텍스트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를 카메라나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안 쓸 거고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원본은 반드시 제가 삭제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이 있고요. 거기에 이 버튼 눌러보시게 되면 그림으로 복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 창이 하나가 떠요. 그래서 이거 무시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빈데다 클릭해 놓고 컨트롤 V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결제란이 붙여지는 거죠. 그 다음 원본을 삭제하실 때 주의할 점, 보통 우리가 지울 때는 이렇게 잡아서 보통 키보드를 딜리트를 누르게 되는데 삭제는 돼요. 대신에 테두리나 여기 만들었던 이 열 너비들이 지금 돌아오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요게 삭제하는 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L열부터 요 머리글로부터 해서 L열부터 O열까지를 잡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 이런 방법을 하셔야 너비랑 그 다음에 테두리까지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여 넣으셨으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흔히 그냥 아다리라고 할게요. 아다리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여기 표 양끝이랑 그 다음에 결제란 양끝이랑 딱 해서 맞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 주의할 점은 이 결제란을 맞추기 위해서 절대로 줄여버리시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험에서 감점사항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맞춰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맞출 때 표 사이사이 너비를 조금씩 이렇게 벌려서 맞춰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너비도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만드시면 다 정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요렇게 해서 양 끝에 딱 맞게 하면 이제 이쁘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가 우리가 이제 결제란까지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B사부터 J사
G14, I14는 주황으로 채우기를 하래요. 실제 시험지를 받아보시게 되면 시험지는 흑백입니다. 흑백이기 때문에 주황이면은 주황색이 구별될 리가 없죠. 대신에 색깔이 들어가는 그 셀들은 항상 여기가 이렇게 진합니다. 색상 자체가 진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컬러로 보고 계신데 실제 시험지를 받아보시면 얘가 노란색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요것보다는 색깔이 더 진한 색깔로 음영 처리가 돼서 나오고요. 나머지 색깔 들어간 요 부분이라든가 요 부분도 역시 얘가 흑백으로 처리돼서 다른 셀보다는 더 진할 겁니다. 자, 그건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B사부터 해서 J4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거는 G14죠. 그 다음에 I14. 이렇게 해서 컨트롤로 얘를 잡으신 다음에, 자, 채우기 있죠? 그래서 요 채우기를 우리는 색깔을 표준색에서 주황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주황 고르시면 큰일 나요. 얼핏 보면 사람 눈을 봤을 때는 이게 주황 같지만은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는 주황, 정확히 주황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표준색에서만 해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테마색에서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테마색이 아니라 표준색에서 주황을 골라주시고요. 자, 다음 셀 서식 있죠. E5부터 E12 영역.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면은 E5부터 E12면 여기 구매자 수에 해당을 하죠. 여기. 그래서 여기를 뭐를 해야 되냐? 숫자 뒤에다가 명을 표시하래요. 대신에 잘 보시면 컴마가 찍히면서 명이죠. 그러면 우리는 엑셀 셀 서식 하실 때는 샵 콤마 샵 0 해놓고 명이라는 건 문자 열이기 때문에 앞뒤로 큰 따옴표를 감싸서 요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셀 서식이 완성이 되겠죠. 자, 얘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25부터 20을 잡은 상태로 셀 서식을 들어갔을 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그래 놓고 샵, 샵0은 워낙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다 기본으로 이렇게 제공이 돼요. 눌러주시고 여기서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하고 엔터를 치면은 숫자 사이사이마다 컴마 즉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명자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시험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사이에 컴마가 찍히면서 뭔가 단위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컴마가 안 찍히면서 단위가 들어가는지를 문제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서식 코드가 쓰는 것이 조금씩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E5부터 E12 영역에 대해 구매자 수로 이름 정의를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E5부터 E12를 잡아놓고 그래서 이름 상자 칸에다 클릭했을 때 구매자 수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얘도 이름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름 정의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수정해야 될 때는 다시 이름 상자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물론 바로 직전이면은 우리가 되돌리는 거 컨트롤 Z로 되돌리면 되지만 내가 작업을 너무 여러 번을 많이 갔어요. 근데 나는 되돌리기까지가 또 많이 이제 작업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수직 탭에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여기에 편집이나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또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 이름 관리자 단축키가 컨트롤 F3가 이름 관리자 단축키입니다. 눌렀을 때 역시 얘도 이렇게 해서 창이 띄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편집이나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다 웬만하면 단축키들이 뜨니까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렸다 싶으면은 이렇게 한 번씩 마우스를 올려 보세요. 자, 이제 엑셀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파트 중 하나가 이제 함수 부분인데요. ITQ 엑셀 함수 같은 경우는 개당 이 번호 하나당 이제 20점씩의 배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 2, 3, 4, 5, 6, 7이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번하고 2번이 난이도가 있는 함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3, 4, 5, 6은 보통 이제 함수 하나 정도만 써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요. 보통 이제 1, 2번들은 뭐 함수를 하나는 아니고 한 2개 이상 정도 중첩해서 쓰는 문제들이 보통 이제 자주 출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 순위부터 구할 건데요.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는
문제를 읽어보면 재고량을 내림차수 순위를 구한대요. 그럼 재고량이다 그러면 여기 숫자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걸로 볼게요. 그래서 재고량 보면 내림차수 순위라는 얘기는 내가 큰 수,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나는 1등이 되게끔 구하겠다라는 소리죠. 대신에 순위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1등부터 3등까지를 구하고요. 그 구한 값에다가 한글로 위라고 붙이겠대요. 그리고 1등하고 3등을 제외한 나머지, 즉 4등부터겠죠. 4등부터 해서 나머지들은 다 공백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쓰는 거는 if랑 rank 함수, 그리고 %라는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위자라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재고 순입니다. 여기서는 우선은 는 if 괄호 열고, 그 다음 로지컬 테스트라는 게 있죠. 얘는 우리는 조건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는 조건식은 순위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rank 함수가 적혀 들어가고요. 자, number, 우리가 구하려는 그 수가 뭐냐, 흔히 뭐 점수면 점수, 아니면 여기 문제에서는 재고량이죠. 그 재고량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G5에 대한 나는 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컴마 RF, 우리는 G5라는 순위를 알려면 어디서부터? 다시 G5부터 G12까지 얘를 포함시키고 있는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요게 RF예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전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재고 순위를 한 칸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 한 셀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한 셀을 구하고 이렇게 생긴 채우겐들로 아래로 쫙 하고 내려줄 거기 때문에 이 G5부터 G12에 대한 범위, 이 전체 범위는 우리가 엑셀에서 얘기하는 절대참조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참조는 키보드에서 F4 한 번 해주시는 게 절대참조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올더가 있는데, 올더는 내림차수 순위일 때는 옵션을 생략하거나 또는 0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생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고, 이러면 랭크 함수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이 있는데, 우리는 조건식이 아까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1부터 3, 즉 3등까지를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호를 써서 3 이하, 요게 아니면 4 미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둘 다 어차피 정답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걸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 미만으로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4 미만까지를 우리는 순위를 구하겠다라는 게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이고요. 컴마 value if true, 만약에 조건이 사실이면 너는 뭐 할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이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당연히 1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 3등이면 3등 이라는 뭐 순위를 표시해야 되는 거죠. 순위. 그렇기 때문에 순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에서 썼던 함수 랭크가 다시 뒤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자를 물론 쳐도 되고요. 아니면 요까지를 4 미만 전까지를 우리는 여기를 복사 컨트롤 C를 해서 뒤로 컨트롤 V 붙여 넣는 것도 조금 더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true,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1, 2, 3이라는 순위를 표시해 주겠다라는 거고, 대신에 그냥 표시하는 게 아니라 끝에다 한글로 위라고 적어야 되고, 요거를 %, AND 연산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얘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 Shift하고 숫자 7번을 눌러서 %를 써주시고, 위라는 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요. 큰 따옴표, 위, 큰 따옴표로 작성해 주시고, 컴마 value if false, 만약에 너가 1등, 2등, 3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false일 때, 우리는 거짓일 때는 문제에서 공백으로 처리를 하라라고 하죠. 공백은 엑셀에서 큰 따옴표 2번입니다. 하고 괄호를 닫아주게 되면 엔터. 정답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가끔 당황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함수를 썼는데 왜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얘 답이 안 나는 이유는 우리는 1등, 2등, 3등이 아니니까, 뭐 4등부터 나머지 순위에 해당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얘를 채우겐들 아래로 내렸을 때 순위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의할 점, 내리게 되면은 사이사이마다 테두리가 어긋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까 여기를 다 그냥 일반 테두리를 했는데 이 테두리가 굵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우기 핸들을 내리자마자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셔야 테두리가 온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함수 바로 자동 채우기를 내리자마자 바로 해주세요.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요게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채우기 핸들 내리자마자 바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바로 진행을 해주세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는 게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가 있을 거예요. 얘, 그 다음에 얘까지가 있네요. 얘까지가 있는데 여기는 함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렬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채점 기준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렬을 뭐 왼쪽으로 하든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를 하든 오른쪽으로 하든 이거는 채점 기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로 어떤 값이 숫자로 나오게 되면은 거의 오른쪽으로 붙여지게끔 거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그렇게 안 따라도 되지만 나는 좀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위에 작업을 했을 때 함수 전에 제가 여기를 하나를 빠뜨려 먹었나 봐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에서 유효성 검사를 제가 안 했네요. 그래서 H14셀에 C5부터 C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 라고 요걸 안 했네요. 그래서 H14셀 눌러놓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래서 제한 대상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항상 시험은 목록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공식처럼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본 범위를 문제에서 C5부터 C12죠. 그래서 C5부터 C12를 긁어주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니까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또 글자가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너비를 넓혀주시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글자란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뜨려 먹은 거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차근차근 풀다가 실제 시험지에는 낙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했으면 내가 했다 뭐 체크 표시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모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종료되게 되면 시험지를 회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지를 여러분들 뭐 찢지만 않으시고 그리고 집에 가정으로 가져가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납이기 때문에 낙서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다시 이제 함수로 내려가 가지고요. 그래서 2번 문제 볼게요. 그래서 비고를 구하는데 구매자 수 나누기 300에 정수의 크기만큼 이 별이라는 게 키보드에 있는 별이 아니라 특수문자 별이죠. 별을 반복 표시되도록 구하시오 해서 repea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repeat는 영어에서 repeat, R-E-P-E-A-T repeat, 반복하다라는 용어죠. 이거의 약자를 엑셀에서는 repeat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한다. 뭐를? 별을. 어떻게 반복? 구매자 수를 300으로 나눈 값을. 그러면 이제 위에 문제를 봤을 때 구매자 수를 나누기 300 하게 되면요. 자, 989예요. 989를 나누기 300을 하게 되면은 정답이 3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비고가 얘가 옆에 칸을 잠깐 비고를 볼게요. 비고가 우리가 여기서 별로 하나, 둘, 세 개가 표시가 되겠다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우리는 구매자를 300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칸은 별 3개가 나와야 정답인 거죠. 좀 풀어볼게요. 자, 비고 첫 번째 칸 J5셀에다가 는 repeat 나는 반복을 시킬 거다. 그러면 인수가 2개가 뜨죠. 텍스트랑 넘버 타임즈 이렇게 뜨는데 텍스트 어떤 글자를 우리는 특수 문자 별을 그러니까 별이라는 거는 문자일이기 때문에 다시 큰 따옴표를 감싸서 미음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수 문자 별이 뜨죠. 그래서 별 누르고 다시 큰 따옴표를 닫아주고요. 컴마 넘버 타임즈 얼마만큼 반복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매자 수 이 5를 나누기 300만큼을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아까 제가 원하는 답 별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채우기 핸들 쫙 내려주고요.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됩니다. 얘도 테두리가 이렇게 어긋났기 때문에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서 다시 온전하게 돌아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함수 2번까지가 완성이 되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볼까요? 그래서 환자식 판매금의 평균인데요. 지금 보면은
요 칸이죠. 환자식 판매금액 평균인데 이제 함수가 sumif랑 countif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sumif라는 거는 조건에 맞는 합계, 조건에 맞게 더해주겠다라는 소리고요. countif는 해당하는 그 조건이 몇 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을 다 더하죠. 뭐 A라고 B라고 칭할게요. A 더하기 뭐 B라고 했을 때 이걸 다 더하고 나누기 뭐 두 개가 있다. 그럼 나누기 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2를 실제 엑셀 함수에서는 count if로 풀어주시면 되고 A 플러스 B라는 거는 sum if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sum if랑 count if가 나오게 되면 항상 우리는 sum if 나누기 count if로 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환자식 판매 금액이 다 더해가지고요. 나누기 환자식이 몇 개가 있냐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는 sum if 탭 누르면 이렇게 괄호가 열리고요. 자 인수가 3개가 뜹니다. range, criteria, sum range 3개가 뜨는데요. 자 range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그럼 우리는 환자식 판매 금액 환자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 많은 카테고리에서 D5부터 D12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중에 컴마 크리테리아입니다. 조건 우리가 찾는 게 뭐냐? 우리는 환자식을 찾는 거기 때문에 큰 따옴표 환자식 큰 따옴표 해주시고요. 컴마 sum range 더할 범위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식을 찾았으면 이제 더해야죠. 뭐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판매 금액을. 그럼 판매 금액이면 F5부터 F12 범위까지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범위로 잡아주시고요. 괄호 닫고 나눠야죠. 평균이니까 환자식이 몇 개냐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count if 괄호 열고요. range 조건 범위죠. 많은 카테고리에서 D5부터 D12에서 콤마 크리테리아 뭐를 찾는다? 큰 따옴표 환자식을 찾겠다. 괄호 닫고 엔터 하시게 되면은 요렇게 54,660.6667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문제 표기 예에 보면은 혹시라도 가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해요. 예에 보면은 뭐 54,667로 이렇게 표기 예라고 뜨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표기 예라고는 없어요. 근데 보통 예가 있든 없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수점이 뜨면은 눈치껏 홈탭에서 컴마로 찍어주는 요렇게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요렇게 해서 많이 강의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요걸 인해서 뭐 감점을 받은 사례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나오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컴마를 찍어서 이렇게 정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sum if 나누기 count if에서 문제를 푼 거고요. 혹시라도 ITQ 엑셀이 아니라 나중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나 1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한 번에 요렇게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평균이기 때문에 average가 들어가고 조건에 맞는 평균이다. 그래서 average 2%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range 조건 범위고요. 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D5부터 D12 중에서 컴마 크리테리아 뭐를 찾는다? 큰 따옴표 복지용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아니라 환자식을 찾는 거고요. 컴마 에버리지 렌지 평균 구할 범위는 판매 금액이니까 판매 금액 F5부터 F12 괄호 닫고 엔터.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컴마를 찍어주게 되면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대신에 왜 이거 쉬운 함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풀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게 웃기게도 ITQ 엑셀은 요 범위 average if라는 요 함수가 출제 범위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태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 average if 대신에 우리는 과정을 2번 거쳐서 조건에 맞는 걸 더해서 나누기 조건이 몇 개냐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방금 풀었던 거는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고 시험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차후에 여러분들 이제 커말 이라고 하는 컴퓨터 능력에서 하실 때는 쓰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제 강의에 넣었습니다. 이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울게요. 자, 다음 이제 4번이죠. 복지 연구가
구매자 수를 더하래요. 다. 그래서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dsum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dsum 앞에 d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d 함수 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ITQ에서는 다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 기능만 달라요. dsum이면 조건에 맞는 걸 더한다. daverage면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한다. 이런 뜻이고 사용하는 방법, 즉 패턴은 동일합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가 4번이고요. 는 dsum 해서 탭 누르면 괄호가 열리고요.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 할 때는 무조건 필드명을 포함해서 표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B4부터 H10이고요. 그리고 여기 재고 순위하고 비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수로 구한 칸이기 때문에 따로 범위를 채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구하는 거는 무조건 B4부터 H12가 항상 D 함수에서는 데이터베이스로 무조건 잡아주시면 되고요. 컴마, 필드, 우리가 sum, 더하는 거죠. 더할 것이 가로로 몇 번째 있냐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상품 코드면 여기서부터가 첫 번째 열이고요. 상품명이면 두 번째 열. 이런 식으로 3, 4, 5, 6, 7. 범위 잡는 게 여기까지니까 우리는 1, 2, 3, 4, 5, 6, 7.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구매자 수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 그래서 필드를 4라고 작성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4. 또는 구매자 수에 해당하는 필드, 즉 이 4를 잡아도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 필드명을 잡아도 되고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쓰는 그 하나의 열번호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4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4하고 콤마. 크리테리아 기준이에요. 우리는 기준. 더하긴 더할 거예요. 구매자 수를 더하긴 더하는데 뭐에 따라서? 복지 용구에 따라서만 얘에 해당하는 것만 더한다고 합니다. 그럼 복지 용구는 뭐냐? 여기서는 카테고리가 복지 용구다. 즉 D4부터 D5 요렇게 해서 두 칸을 같이 잡아주시면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D4부터 D5까지.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은 복지 용구 구매자 수 합계가 2469라는 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얘도 답이 나왔고 얘도 그냥 컴마를 찍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또 변형되게 되면 문제에서 지금 dsum으로 해서 풀게끔 했는데요. 같은 함수를 푼다 그러면 같은 답이 나오게 하려면 dsum이 아니라 방금 위에서 했던 sumif로도 구할 수는 있어요. 하게 되면은 sumif 괄호 열고 자 range 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컴마 뭐를 찾는다? 큰 따옴표 복지 용구를 찾아서 컴마 sum range 뭐를 더한다? 구매자 수를 더한다. 괄호 닫고 엔터. 답이 똑같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dsum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sumif로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무 가시게 되면은 d 함수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sumif라는 함수도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할게요. 자, 그 다음 함수 볼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를 구한대요. 그래서 정의된 일은 구매자 수를 이용을 해서 라지 함수를 풀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 구할게요. 는 라지, large, 라지, 키보드 탭 누른 다음에 array. array가 range랑 같은 뜻이라 보시면 돼요. 범위,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는 구매자 수가 두 번째로 많다고 했으니까 많은 구매자 수, 이 5부터 이 12 중에서 그럼 자동 구매자 수라고 이렇게 이름 정했더니 떠요. 이름이. 그래서 요 중에서 컴마 K 몇 번째로 그걸 찾냐라는 거죠. 우린 두 번째니까 2.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은 1605라는 답이 나오죠. 실제로 눈으로 비교해도 1700명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큰 거는 1605명이죠. 두 번째죠. 얘도 컴마 찍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구매자 수인데요. 뭔 구매자 수냐?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구매자 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브이로그업으로 구하라고 하는데요. 항상 ITQ 준비하실 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게 6번 함수는 여태껏 변함이 없었어요. 무조건 브이로그업 함수만 출제가 됩니다. 시중에는 교재 보면은 뒤에 함수 요약본 해가지고 브이로그업 말고 H룩업
이라던가 아니면 또 찾기 참조 함수에 해당하는 함수들 좀 있어요. 뭐 인덱스 함수.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인덱스 함수만 쓰는 게 아니라 인덱스, 매치, 보통 이제 맥스나 끝에 뭐 민, 그 다음에 뭐 라지, 그 다음에 뭐 스몰,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함수를 중첩해서 쓰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요 인덱스 매치 맥스 요 흔히 그냥 3종 세트라고 할게요. 요 세트가 빠졌습니다. 출제를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혹시 시중교재로 준비하시다가 요 함수가 있으면 버리세요. 대신에 커말 하시는 분들은 좀 준비하시고, 단순히 나는 ITQ 엑셀만 나는 취득을 하겠다 하시면 요 함수는 버리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H룩업도 출제가 안 됩니다. 항상 6번 함수는 V룩업을 출제를 하고요. 이 V룩업도 변형되는 문제가 있기는 해요.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V룩업을 한 번만 써도 답이 나오는 건데요. 어떤 문제는 V룩업을 2번 써야 됩니다. V룩업 뭐 사이에는 뭐 흔히 이제 뭐 수식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V룩업 곱하기 다시 V룩업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얘는 구매자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표해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 구매자 수는 989명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찾아주면 돼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V룩업을 한 번만 쓰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케이스죠. 자, 이제 문제를 풉니다. 저는 V룩업 괄호 열고요. 룩업 밸류 이 뜻은 찾는 값이에요. 뭘 찾냐? 우리는 요 선택한 H14셀을 선택한 구매자 수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H14를 잡아주면 되고요. 그럼 항상 이제 이게 연관이 되는 게 여기 룩업 밸류가 요렇게 했을 때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지문 안 바뀌어요. 뭐뭐 셀에서 선택하니 무조건 룩업 밸류예요. ITQ 엑셀에서는. 그리고 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으면 찾을 값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H14라고 잡아주시고요. 다음 컴마 테이블 어레이 어디에서 찾을 거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는 거는 상품명에 해당하는 종류죠. 그럼 우리는 상품명의 첫 번째 셀부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상품명이면 우리는 C5죠. C5부터 함수로 풀기 전까지, 그러니까 H12까지를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항상 요게 부분은 범위를 채택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명이니까 상품명의 첫 번째 셀부터 나머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5부터 H12가 테이블 어레이를 들어가죠. 그 다음 컴마 COL 인덱스 넘 COL이라는 거는 컬룸의 약자예요. COLUMN 컬룸이라는 게 열이란 뜻이고요. 인덱스 넘이라는 건 넘버의 약자입니다. 숫자예요. 즉 뭐냐? 열번호.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열번호. 그러니까 우리가 범위가 잡은 데부터 해서 첫 번째 해당하는 게 이제 열이에요. 그러니까 범위 숫자를 적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까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구매자 수를 알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세 번째 열이 되는 거죠. 3이라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다르게 절대 얘를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필드명을 잡으면 안 되고 인덱스 넘버이기 때문에 숫자로 3이면 3이라고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컴마. 자, 여기서는 또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정확한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는 요거에 해당하는 구매자 수가 정확한 일치, 이 값을 우리가 지금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일치가 아니라 false라고 적어주시거나 또는 false라고 안 적게 되면은 false가 숫자로 얘기하면 0입니다. 0. 그래서 여기다 적어드리게 되면 true가 숫자로 보면은 1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false가 0으로 봅니다. 근데 얘는 ITQ에서는 무조건 0입니다. 무조건 0. 그리고 이 외에 true 이런 이제 유사일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커말 쪽에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여태 ITQ 엑셀에서는 유사일치로 나오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지막은 끝에는 0이다 라고 그냥 공식처럼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하고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구매자 수 989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했기 때문에 요거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버튼 눌러보게 되면은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요 값이 해당하는 값으로 자동으로 체인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한 번씩 확인해 보셨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시 욕창 예방 매트리스로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효성 검사를 쓰는 거고요. 또 유효성 검사 언제 쓰냐? 만약에 여기 있는 상품명 외에 다른 값, 뭐 그냥 사과라고 해볼까요? 사과.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이게 유효성 검사예요. 우리가 정해진 값 외에 다른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오류창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없고요.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실무에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또 만약에 실무를 쓰게 되면 이 유효성 검사의 이 오류창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시험 별개로 데이터 탭에 보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오류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뭐 중지로 있는데 경고도 할 수도 있고 정보도 여기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지 한번 해볼게요. 제목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다른 상품명 넣었지? 이렇게 하고 오류 메시지 올바른 상품명을 기입하거라 라고 할게요. 확인. 그럼 지금은 그냥 올바른 거니까 안 나오는 거고요. 아까처럼 뭐 헛소리 사과라고 치게 되면 엔터 이렇게 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다른 상품명 넣었지? 올바른 상품명을 기입하거라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시험에서는 이거 건드시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어차피 시험 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빠듯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들 잘하는 분들 보면은 뭐 한 2-30분이면 끝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먼저 빨리 끝내시고 이런 거 하시다가 잘못 건들면 감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게 유효성 검사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돌려주도록 할게요. 다시 유효성 검사 눌러놓고 얘를 다 지워주고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사과했을 때 처음 그 상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 조건부 서식인데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을 하는데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적용하래요. 그래서 글자색을 파랑이랑 굵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식을 이용하는데 행 전체라고 합니다. 무조건 행 전체는요, ITQ 엑셀에서 B5부터 여기서부터 J12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즉 필드명을 빼고 표 전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문도 이 지문도 안 바뀌기 때문에 항상 외워두세요. 행 전체는 무조건 H5부터 J12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조건부 서식은요 절대로 범위를 뒤집어서 거꾸로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H5부터 H12 위에서부터 아래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금지입니다. 거꾸로 올라가시면 안 되고 위에서 정확하게 B5부터 J12를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잡아놓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있죠. 그래서 딸깍 눌러주고 새 규칙에 보시면 맨 마지막 수식을 사용한다 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마우스를 한번 딸깍 눌러놓고요. 자, 문제 볼게요. 자, 구매자 수가 구매자 수 이 5셀이 얘가 우리가 요거를 절대참조라고 하죠. 우리는 구매자 수를 지금 1000 이상인 거를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찾을 때 요렇게 해서 아래 방향으로 찾는데 반대로 이렇게 가로로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구매자 수는 세로 방향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는 가로로는 고정이 되면 되고요. 세로로는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흔히 얘기하는 열고정 혼합참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절대참조 개념이고요. 이렇게 다시요. 딸깍 눌렀을 때 $2, $5라는 거는 절대참조고요. 이 상태 키보드로 F4 한 번, 두 번을 누르게 되면 $2, 5로 바뀔 겁니다. 즉, 이 열을 달러 고정시키겠다, 잠그겠다라는 소리고요. 5
우리는 이 5에서 6에서 7 이렇게 행으로는 찾아야 되기 때문에 행 방향은 우리가 잔금을 풀어주겠다 해서 애초에 이 달러 표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면 그냥 공식처럼요. 해당하는 셀, 첫 번째 셀 누르고 F4 2번 이거를 그냥 공식화 하십시오. 이래도 일단 시험은 통과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0 이상이다. 그럼 부동으로 2 이상 써주시고 일시 100, 1000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간혹 가다 보면 1000 이상이라서 여기를 요렇게 해서 컴마를 찍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단순히 숫자만 부동어 쓰고 1 빵빵빵 1000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서식을 글자색을 파랑 굵게 하라고 했으니까 글자색을 역시 얘도 표준색 파랑 그리고 굵게 그래서 확인까지 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작업을 했을 때 우리가 240점이고요. 이 생산성 본부 KPC에서 정확하게 이게 기준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이 생산성 본부 총괄감독위원으로 이제 감독위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답안 같은 것도 가끔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배점이 요 위에까지 했을 때 보통 120 그리고 아랫부분을 했을 때 120 그래서 합해서 240이라고 정도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최저 기준 내려온 게 아니지만 이제 많이 이제 답안을 봤을 때 함수 하나당 배점은 한 20점씩이다. 그 각각 이제 세부 사항마다 배점이 조금씩 있는데 요거 자료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추후에 참고해서 한번 요 영상을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이 작업. 자, 이 작업은 목표값 찾기 및 필터라는 문제고요. 1작업에 B4부터 H12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이 작업에 B2 셀부터 컨트롤 V 붙여놓으면 되고요. 하신 다음에 샵샵샵샵 나오는 거는 이 엑셀의 문제가 아니고요. 열 너비가 이 가로로 된 이 너비가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더블 클릭 구분서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서 글자가 잘리는 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고요.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안 잘리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목표값 찾기를 하는데 B11부터 G11셀을 병합한대요. 그래서 B11부터 G11셀을 잡아놓고 홈 탭에 병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 단위원의 전체 평균을 입력한대요. 타이핑할게요. 판매 금액 괄호 열고 단위 콜론 1 가로 닫고의 띄고 전체 띄고 평균이고요. 그리고 얘 글자체는 굴림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1작업에서만 보통 이제 굴림 영향을 받고요. 뒤에는 2, 3작업, 4작업까지도 굴림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평균까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H11셀에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H11셀에다가는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함수겠죠. 에버리지 괄호 열고 판매 금액 F3부터 F10까지 괄호 닫고 엔터. 다음 테두리랑 가운데 맞춤하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 잡아놓고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주시면 돼요. 모든 테두리 한번 가운데 돼 있으니까 이거는 무시할게요. 자,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이 17만 5천이래요. 17만 5천. 그래서 얘가 17만 5천이 되려면 무엇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럼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얼마로 팔려야 17만 5천원이 나오냐로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요 17만 4,750원 요 셀을 잡아놓고 데이터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눌러주시고요. 수직셀, 요 H11셀이 얼마가 되려면 17만 5천원이 되려면 무엇을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 요 금액을 F3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얘가 14만 1,000원으로 판매를 해야 전체적인 평균이 17만 5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죠. 이거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또 알아두실 거, ITQ 엑셀에서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 나중에 컴퓨터 활용력 컴활 쪽에서는 비슷한
목표값 찾기랑 비슷한 시나리오라는 기능이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앞으로 커머를 더 준비 예정이다 그러면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보여드리진 않고 그냥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고급 필터죠.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이거나 구매자 수가 1000이래요. 그러면 언급하는 거는 카테고리랑 구매자 수 두 개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잡아서 컨트롤 C 복사, 필드를 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있지. B14에다가 컨트롤 V 붙여놓고요. 자, 복지용구이거나 뭐뭐이거나는 우리가 5월 조건이라고 합니다. 5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처럼 이거나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라는 이 지문에 이런 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지용구 또는 이렇게 해도 우리는 5월 조건이라고 보고요. 아니면 뭐 A나 B가 이런 식으로 뭐나 뭐가 둘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블라블라블라 하나라도 이런 것들이 지문에 들어가면 5월 조건이다 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카테고리가 복지용구니까 복지용구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구매수가 1000 이상이래요. 1000 이상. 자, 5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조건을 쓸 때 한행을 내려 적는 거고요. 이게 지금 5월 조건을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AND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AND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엑셀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문제를 잘 보면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 금액, 재고량, 즉 하나, 둘, 셋, 넷, 4개 필드만 추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걸러줄게요. 다시 한번 상품 코드랑 그러니까 B2죠. 그 다음에 상품명 C2랑 그 다음 판매 금액이니까 F2랑 재고량 G2 요 두 개를 컨트롤 C 복사해서 복사 위치에 B18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할 준비가 끝난 거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표 아무데나 하나를 잡으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이런 바깥에만 잡지 마세요. 바깥을 잡고 데이터에서 고급을 누르게 되면은 목록 범위에 아무것도 안 떠요. 그럼 직접 다시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하기 위해서 표 아무데나 하나 잡아놓고 데이터에 고급을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목록 범위가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 범위는 얘가 조건 범위고요. 다른 상세 복사. 복사 위치가 문제에서는 B18셀부터 라고 해서 B18만 잡으시면 큰일 나요. 얘만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상품 코드부터 재고량까지 B18부터 28을 다 잡아줘야 이거에 해당하는 값들이 밑으로 주르르 이렇게 떠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답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샵샵샵도 너비를 넓혀주시면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정석인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푸는 방법을 모르면 이렇게 풀 수는 있기는 해요. 시험에는 틀렸다고는 안 합니다. 위에는 표 아무데나 잡아놓고 아까랑 똑같이 데이터, 고급, 조건 범위 아까랑 동일하고요. 다른 장세 복사를 B18로 해서 확인을 해요. 그럼 필요 없는 것까지 다 나올 거예요. 뭐 상품명부터 해서 뭐 카테고리가 다 나오는데요. 필요 없는 걸 지워주는 겁니다. 상품명, 그 다음에 상품명이 필요하네요. 상품 코드 상품명이 필요하고 카테고리가 필요 없네요. 그래서 카테고리, 그 다음에 구매자 수, 그 다음에 입고일이 필요 없네요. 그래서 다 잡아놓고 오른쪽 클릭, 삭제, 셀을 왼쪽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 금액, 재고량 이렇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긴 한데요. 앞에 있던 전자에 풀었던 그 방법이 정석입니다. 얘는 정석이 아니에요. 요건 어떻게든 답을 맞추려고 했던 거고, 실제 실무에서 하실 때는 앞에 처음에 제가 문제를 풀었던 방식으로 하셔야 더 이제 잘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작업이고요. 자, 3작업 갈게요. 3작업은 부분합, 정렬 및 부분합 문제고요. 얘도 B4부터 H12를 복사한대요. 1작업에. 그래서 1작업에 똑같이 B4부터 H12를 컨트롤 C 복사하시고 3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열너비 역시 넓혀서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자, 이제 정렬을 하셔야 돼요. 이 정렬물 부분합할 때는 무조건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놓고 부분합을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순서가. 그래서 여기 조건, 지문에도 항상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는 얘기가 지문에서 먼저 나와요. 그래서 문제 보면은 정렬, 즉 가지런하게 된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보시면 카테고리, 환자식은 환자식끼리, 복지용구는 복지용구끼리, 보장구는 보장구끼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카테고리가 정렬 기준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게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이렇게 중얼중얼해서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평균이든 개수든 뭐 합계든 뭐든 글자가 따라오는 거, 이거 따라오는 필드를 찾으시면 돼요. 이게 항상 정렬 기준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정렬합니다. 그래서 표 안쪽에다 잡아놓고 데이터의 정렬. 자, 정렬 기준 뭐를? 카테고리라는 거를, 자, 문제 보면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 즉 희응부터 기억순으로 가는 내림 차순이죠. 우리가 한글에서 나오는 그 오름차순,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출석부 있죠. 가나다순이잖아요. 가나다순, 즉 기억부터 해서 희응으로 가는 거를 오름차순이라고 하고요. 이 오름차순의 반대가 내림차입니다. 그래서 얘는 희응부터 기억순으로 희응, 비읍, 그 다음 또 비읍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내림차로 해주시면 돼요. 자, 카테고리를 내림차순, 그죠? 확인하시면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 순으로 정렬이 될 겁니다. 이거 정렬이 끝나면 부분합 하시면 돼요. 데이터의 부분합. 그럼 이제 3개가 나오는데요. 그룹할 항목,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합 계산 항목까지 이렇게 3개를 우리가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할 항목, 즉 정렬했던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렬했던 기준은 보시면 카테고리를 갖다가 정렬을 했기 때문에 카테고리라고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자,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금액의 평균, 즉 2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2개. 이 2개를 한 번에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2번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 y 있는 데다가 이렇게 끊어 놓으시면 얘를 먼저 해놓고 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풀게 되면 상품명의 개수와 했으니까 함수는 여기를 개수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개수, 그 다음에 우리는 구할 거는 상품명, 이렇게. 그래서 한번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뭐를 한 거냐? 상품명, 요 환자식에 대한 상품명이 우리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잘리니까 좀 넓혀 볼게요. 환자식은 3개가 있고, 복지용구도 2개가 있고, 보장구는 3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보면. 그래서 나는 합해서 8개가 나옵니다 하는 게 부분합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분합이라는 게 중간 정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에 따라?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중간 정산되고 나중에 토탈로 뭐 몇 개다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다음 또 뒤에 아까 2번째 게 있었죠. 판매 금액의 평균입니다. 다시 한번 표 아무나 잡아놓고 데이터에 부분합 눌러서 정렬 기준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얘는 그대로 두시는 거고요. 함수 이번에는 평균으로 바꾸시면 돼요. 함수는 평균, 그 다음에 상품명이 아니라 판매 금액이죠. 그 주의할 점, 앞에 있었던 우리가 이 개수 구했던 거는 사라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거 보유해야 되고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새로운 값을 대체를 체크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식으로 개수도 구했다가 평균도 구했다가 이렇게 계속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2번째로 부분합할 때는 새로운 값을 대체를 체크를 푼다라고 그냥 공식화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냥 답을 맞춰보는 거예요. 38, 299,000, 174,750원. 38, 그 다음에 299,000원, 174,750원. 서로 일치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윤곽을 지우시오 라고 하는데 윤곽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이 윤곽이 요것들이 윤곽이요. 1, 2, 3, 4 요런 게 윤곽인데 1번 숫자가 작을수록 이 데이터가 간소화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번이랑 비교해 보시면 4번은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부분 정산이 되고 마지막 토탈로 해서 나오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는 토탈로만 나오죠. 8. 근데 2번으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더 이제 세분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굳이 시험에서는 뭐 그러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되겠지만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 자격을 취득을 하고 나서 실무를 뛰시게 되면은 이게 뭐 하는 기능인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 2, 3, 4 요거에 따라서 값이 세분화가 되거나 간소화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좌측에 있는 거를 윤곽이라고 하고요. 윤곽을 지우라고 하니까 요거를 그렇다고 뭐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하거나 딜리트로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의 그룹 해제 여기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조그만 버튼 얘를 누르셔야 돼요. 요거.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여기서 윤곽 지우시면 이제 여기서 윤곽이 지워지게끔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3작업까지 해당하는 이제 정렬물 분할이 끝나고요. 이제 마지막 4작업입니다. 그래프고요. 자, 그래프는 1작업 시트를 이용을 하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 다 1작업 시트를 이용하고 1작업 시트를 이용하고 뭐 1작업은 당연히 1작업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1작업에서 계속 이제 끌어다 쓰는 식의 이제 패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1작업을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다거나 오타가 난다거나 뭐 탈자가 난다거나 그래버리면 뒤에까지가 다 연관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앞에 있는 1작업 요 표 작성하실 때 주의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가끔 뒤에서 이 데이터가 안 맞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4작업을 할 텐데 자, 4작업 차트는 저는 보통 이렇게 해요. 차트는 문제를 보면 이렇게 지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처음부터 다 보지 말고요. 이 완성본을 봤을 때 내가 뭘로 이제 잡아서 데이터를 잡아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경량 알루미늄, 뭐 당뇨 환자용 요거에 해당하는 것들은 표에 보면 상품명에 해당하죠. 그래서 저는 상품명을 나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잡아요. 그러다가 빼주는 거, 삭제하는 게 더 저는 빠르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경량 알루미늄이면 얘 잡고 뭐 얘 잡고 그 다음에 당뇨 환자용 뭐 얘 잡고 이런 식으로 잡다 보면은 이렇게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차트를 만들려고 보면 차트가 안 나오거나 뭐 해서 뭐 이렇게 깨져요. 뭐 계열 뭐 1, 계열 2 뭐 이렇게도 나오거나 아니면 뭐 오류창이 뜨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해요. 제가 이거는 시험 감독으로 있었을 때 이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수험자가. 질문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는 저희 감독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험자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일이 이렇게 잡다가 잘못 잡는 경우에 많이 떠요. 아니면 내가 뭐 한 방향으로 요렇게 잡아야 되는데 뭐 요렇게 잡았다가 요렇게 잡았다가 요렇게 잡았다가 뭐 요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징검다리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가끔 또 저렇게 우르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할 때 C4부터 그냥 C12 상품명을 한 줄을 다 잡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판매금액 구매자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법률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판매금액 구매자 수 요렇게까지. 그래서 키보드 컨트롤 눌러서 요렇게 해서 한 번에 전 드래그를 합니다. 그래서 해놓고 삽입에 차트 그룹의 세로 막대형 그리고 2차원 세로 막대형에서도 첫 번째 거 눌러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까지가 괄호 1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태껏 묶은 세로 막대형 말고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뭐 다른 교재 시중 교재를 보면 뭐 원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누적해서 누적 세로 막대형도 나오는데 여태 출제된 거 보면은 원형은 옛날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누적도 제가 기억하기에 예전에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생성본무가 시험 문제가 조금씩 개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함수 문제도 그랬고 인덱스 매치도 그렇고요. 얘도 차트도 무조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아예 그냥 고정 지금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원형 차트라던가 뭐 누적에 관련된 차트는 따로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까지 만드셨으면 바로 차트 이동, 그러니까 디자인 여기 탭이 있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차트 이동을 눌러서 얘를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만드시게 된 다음에 이 반드시 제4작업을 3작업 뒤로 반드시 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은 끝이 아니고요.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경량 알루미늄, 뭐 당뇨 환자용 얘네들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선택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행렬 전환을 눌러서 얘네들을 이제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욕창 필요 없으니까 제거. 그 다음에 경량 필요하고 당뇨 필요하고 성인용 보행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누르고 제거. 스틸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상 필요하고 고단백 필요하고 고농축까지 필요해요. 다 지웠으면은 다시 행렬 전환을 돌아옵니다. 그래야 이제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밑으로 해서 뜨고요. 그 다음에 요게 범례라고 하는데, 범례를 잘 보면 지금 판매 금액 단위원 같은 경우는 글자가 두 줄로 지금 작성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1작업에서 우리가 두 줄로 글자를 입력했기 때문에. 근데 4작업 차트에서는 이렇게 범례가 한 줄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바로 바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얘를 눌러서 편집을 해서 다시 타자로 판매 금액 괄호 열고 단위 원 걸어 닫고, 그래서 확인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범례가 한 줄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조건은 여러분들 문제 보면 8번에 해당하는 조건이에요. 범례 8번. 그래서 8번을 제가 한 번에 한 거고, 지금까지 한 게 1번부터 3번까지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순서대로 갈게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5번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클릭해 놓고요. 아무데나 눌러 놓고,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이라 해서 레이아웃을 가면 큰일 납니다. 디자인 탭을 갔을 때 레이아웃 마우스 올리면 3번. 그 다음에 스타일은 자세히 버튼 눌렀을 때 5번. 이게 5번이네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글꼴 굴림 11포인트 이렇게 하라 돼 있죠. 차트 영역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글자를 굴림 엔터, 크기 11 엔터, 채우기 효과 눌렀을 때 질감의 분홍 박엽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 얘가 그림 영역이죠. 그림 영역 오른쪽 클릭, 채우기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제목 서식 있죠. 차트 제목은 글꼴 굴림 굵기 20이래요. 제목을, 자, 여기는 보장구 및 환자식 상품 판매 현황이라고 합니다. 자, 작성할게요. 보장구 및 환자식 상품 판매 현황 적어주고, 글자 블록 잡아서, 자, 얘는 지금 해야 될 게 오른쪽 클릭하면 이미 굴림이니까 내비두고요. 오른쪽 클릭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테두리 검정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입니다. 구매자 수 계열을 표시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꾼대요. 그래서 구매자 수를 보시게 되면 요거, 그리고 여기 명칭이 있어요. 여기 명칭을 우리가 범례 표지라고 합니다. 범례 표지. 범례 표지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색깔을 구분할 수가 있고, 뭐 꺾은 선인지 뭐 막대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문제에서 구매자 수 계열이기 때문에요. 요거 얘인 걸 알 수 있죠. 조금 더 뭐 진한 녹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도 진한 녹색 하게 되면은 지금 색깔을 봤을 때 구매자 수가 요 색깔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차트에 표시가 안 되는 건데,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가 값이 작아서 그렇거든요. 작아서. 그래서 1작업을 가가지고요.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 구매해서 887을 뭐 888887 이렇게 잠깐 해놨다가, 그럼 이렇게 4작업에서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기 위한 거지, 해놓고 다시 값을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막대 눌러놓고 오른쪽 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꺾은 선에서 네 번째 거 표식이나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 그 다음에 얘를 보조축으로 지정이라고 합니다. 지정을 하라 했죠. 그래서 얘를 다시 꺾은 선을 더블 클릭 따닥 해서 보조축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거 닫기. 그래,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다시 1작업으로 돌아가가지고 데이터를 고치셔야 됩니다. 반드시. 887로 고치게 되면은 4작업에서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이 경량 알루미늄 뭐 휠체어나 얘네는 글자들이 두 줄로 바뀌게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 이렇게 바뀌죠. 자, 계속 문제 풀게요. 그 다음에 레이블,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에.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의 구매자 수니까는 꺾은 선이죠. 요거 꺾은 선, 얘를 값표시하라는 거거든요. 1700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한 번만 클릭하면은 꺾은 선들이 다 잡히는 거고요. 한 번 더 클릭해야 요 해당하는 요소가 잡혀요. 그래서 그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줘서 1700명 보이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위치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이거를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끌어가게 되면 올라는 가는데요. 이제 이게 정석이 아니라 오른쪽 클릭 값에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들어가서 얘를 위치를 우리는 위쪽으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블 서식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다음 눈금선의 선 스타일 파선이래요. 그래서 눈금선이면 얘가 눈금선이죠. 눈금선을 더블 클릭 따닥 하시면은 서식을 들어가지고요. 선 스타일 대시 위에서 네 번째 거 파선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다음 이제 축을 좀 볼 건데요. 축에 보면은 기본 축 같은 경우는 맞아요. 마지막에 하이픈 즉 0이면서 5만, 10만, 15만 맞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조 세로축을 보면은 얘는 좀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0명, 300명, 600명 즉 이 단위가 이렇게 하는 게 300씩 띄워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0씩 띄워지죠. 그래서 이것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눈금 서식을 안 닫은 이유가 어떤 서식이 열려 있을 때 이렇게 축으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축 서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목이다. 제목 누르면 제목 서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갔다가 뭐 닫기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열렸을 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안 닫은 거니까 참고사항이에요. 그래서 보조 세로축 같은 경우는 주 단위가 고정. 그래서 200이 아니라 300. 그리고 닫기를 누르시면 300, 600, 900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눈금선이 안 바뀌어서 다시 할게요. 이렇게까지. 자, 그 다음 또 문제를 보면은 이미 아까 범례 바꿨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얘만 넣으면 되네요. 삽입에 도형, 그 다음에 설명선에서 이 두 번째 거 얘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고요. 클릭한 다음에 비슷한 위치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줄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조절해서 올려줄 거고요. 자, 글자 씁니다. 그래서 인기 상품 작성해 주시고, 이게 실제 시험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무슨 색깔인지는 구별은 안 되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흰색하고 검정색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홈 탭에서 도형을 채울 때는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글자색은 검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해준다 그러면 이 글자체가 이게 맑은 고딕이 아닙니다. 굴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굴림 엔터. 그리고 위치도 이게 아니죠. 가운데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완성이랑 똑같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상 있는 거가 있나 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4작업까지 해서 완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얘 4작업이 100점입니다. 그 다음 3작업이 80, 2작업도 80, 1작업이 2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ITQ는 500점 만점으로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A등급은 400에서 500을 맞추게 되면은 A등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300부터 해가지고 399가 B예요. 그래서 얘가 A등급, 얘가 B등급, 그 다음에 C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부터 299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불합격으로 해서 아예 자격증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